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자, 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일단은 이 구속 취소 결정이죠. 예 결정입니다. 네. 김 전 최고 이거 일단은 어떤 이유로 구속 취소가 요청됐던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겁니까? 자, 일단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뭐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전직 제가 기자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취재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법률 용어고 저도 물론 법조 기자를 하고 경찰 기자를 했었습니다만 사회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 자체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런 전례가 없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구속 취소 결정 내린 건 뭐 이거 구속 취소가 처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기산 날짜를 잘못 계산해서 취소된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이거는 그 대상이 지금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취재를 좀 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어떤 이유로 구속 취소가 청구됐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자, 이거 진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이제 체포 영장이 발부됐었잖아요. 공수처에서. 영장을 발부했더니 대통령이 안 나가겠다 그래서 그 경호처하고 대치하고 싸웠던 것을 아실 거예요. 기억납니다. 예, 그래서 공수처가 이제 나중에 몇 번 시도하고 두 번째 시도에 결국 들어갔더니 공수처가 다 이건 영장 적법하게 발부된 건데 못하겠다라고 직원들이 등을 돌리는 바람에 결국은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가 된 다음에 그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체포 적부심이라는 거를 요청을 했어요. 기억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체포 적부심이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체포 자체가 적절했느냐를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서부지방법원. 네, 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그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기억났더니 뭐 시위대가 난입을 해서 서부지법을 거의 뭐 박살을 내놨던 그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이라는 것은 이 신병을 구속시키는 거잖아요. 이제 못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열흘 이내에 기소를 해야 돼요. 이 기소라는 것은 재판에 회부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조사 기간을 구속을 한 다음에 열흘 정도의 기간을 둔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재판정에 넘기는 것을 기소를 한다고 그래요. 열흘 이내에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날짜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열흘이 아니고 열 하루 혹은 12일 이러면 국민의 신병을 공권력이 검찰이 마음대로 잡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 또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서류 같은 것들이 피의자 신문을 하느라고 서류 같은 것들이 법원에서 검찰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기간은 구속 기간에서 불산입을 하는 거예요. 포함을 안 한다. 포함을 안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조사하는데 근데 이 기간을 포함을 안 시키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기간을 시간으로 볼 것이냐 일자로 날로 볼 것이냐. 예를 들면 서류가 왔다 갔다 했어요. 예. 왔다 갔다 했는데 오후 2시에 갔다가 그 다음에 새벽 1시에 가져왔어. 그러면 날짜로 보면 이틀이잖아요. 그런데요. 혹은 오후 6시에 가져갔다가 그 다음날 새벽 1시에 받아왔어. 그러면 날로는 이틀이잖아요. 근데 시간으로 따지면 한 10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10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날짜로 계산해서 이틀 동안으로 계산하면 그러면 구속기간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빠지는 거네. 그죠? 빠지니까.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늘어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야 서류를 내가 법원하고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그동안에 너 조사를 제대로 못했어. 그러니까 그 기간은 야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틀을 더 수사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피의자 입장에서는 야 무슨 소리야. 너 서류 왔다 갔다 한 것은 10시간밖에 안 되잖아. 근데 그거를 왜 이틀로 기재안을 내. 날짜가 바뀌었다고.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왜 이 문제가 생겼냐면 공수처하고 검찰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하하. 공수처하고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그냥 공수처 한 군데에서
그 본인들이 그 체포를 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다음에 기소까지 했다면. 예,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공수처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사를 뭐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 기억나실 거예요. 뭐 구치소로 간다 아니면 구치소 와라 했는데 윤 대통령은 안 가겠다. 난 못 나간다. 이렇게 되니까 가서 그냥 시간만 허비하다 오고 뭐 이렇게 되니까 한 사흘 하다가 아무런 조사를 못하고 검찰로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때부터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하고 나서 이 계산을 넘기고 뭐 이걸 따져보니까 아, 날짜가 그 10일 이내에 그 기소를 해야 된다는데 26일 날 하면 돼. 라고 해서 1월 26일 보면 어떻게 되냐면 1월 26일 6시 52분에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를 해서 공소를 제기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재판에 넘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넘긴 거예요. 근데 재판부가 보니까 이것을 놓고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그 시간 계산이 잘못됐다. 날짜 계산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서류가 왔다 갔다 한 시간을 다 따져보니까 이미 그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는 시간이 넘었다. 구속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 할 그 인신을 구속시킬 수 있는데 그게 한 11시간 정도 늘어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속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요청을 그 검찰 저 서울중앙지법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지법에서 그것을 쭉 살펴보니까 그거는 거기 일리가 있네. 논리가 있네. 이 검찰청장 그 검찰하고 공수처에서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게 틀렸네. 이게 그 시간이 초과된 부분이 있네라고 해서 첫 번째 사유로 이거는 이렇게 되면 구속을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예. 이게 한 번 사유고 두 번째 사유가 사실은 두 번째 사유가 더 중요해요. 그렇네요. 두 번째 사유는 뭐냐면 뭐 나중에 이제 앞에는 법리적인 문제니까 쭉 그렇게 설명이 되고 두 번째는 자, 그 피고인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런 주장하는 거예요. 아, 이거 공수처는 수사 그 내란죄에 대한 수사 그 권한이 없어요. 근데 공수처가 왜 이걸 수사를 합니까? 계속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거죠. 계속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거 그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공조본을 만들었지만 경찰과 공수처가 같이 만들어서 공조본을 만들었지만 공수처가 실제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계속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공수처는 체포영장만 발부시킨 다음에 한 사흘 뒤에 안 돼서 그 구속영장 발부되니까 그냥 검찰로 넘겨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죄송합니다. 이 모든 똥볼, 이 모든 이 사안의 시작은 공수처인 거예요.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그 공수처. 그 아주 저희가 계속 말도 안 된다 이 공수처는 뭐 솔직히 뭐 저희가 그 비상계엄 이루어지기 전에도 계속 비판을 했었잖아요. 우리 당에서도 계속 비판하고 저도 뭐 방송에 나가면서 계속 비판을 했었는데 그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이 공수처가 사실은 체포영장을 너무 무리하게 발부받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전직 대통령을 바로 체포하겠다고 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그 현장에서 조사가 안 되면 그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든가 예. 뭐 공수처로 오라고 하지 않고 출장 조사를 그 하든가. 얘기 하셨어요. 네, 제가 네. 했었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게 국격을 위해서도 맞다. 대통령한테 꼭 너 공수처로 와라고 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공수처가 그동안에 그 자기들이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그런 비난을 일거에 만회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어요. 근데 덜컥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니까 거기서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물론 체포영장 발부받은 거에서 대통령이 그걸 거부한 건 잘못한 거죠. 근데 경호처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그 광경을 보면서 대통령 지지자들은 결집을 한 거고 반대편도 결집을 한 거고 이래서 이제 나라가 쪼개진 거죠. 근데 아무튼 공수처가 이렇게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서 계속 논란이 된 거예요. 논란이 됐는데 이 재판정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 이게 제가 그 영장 이거 읽어 드릴게요. 여기 예.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그 주장을 할게요.
자, 그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관하여, 그 위와 같은 사정이라는 것은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에 관하여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은 관련 범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인지 절차 및 직접 관련성. 그러니까 인지 절차라는 건 이거 범죄가 되는데라고 인지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잡아가야겠는데라고 하는 직접 관련성. 수사처와 검찰청, 이거 수사처는 공수처죠. 검찰청은 검찰이고요. 예. 수사처 검사와 검사의 형사 절차상 지위와 관련된 사항들, 특히 구속기간의 배분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나 신병 인치 절차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공수처법을 워낙 민주당이 죄송합니다 개판으로 만들어놔서 개판으로 밀어붙여서 그래서 도대체 공수처라는 게 수사 권한은 있고 기소 권한은 없고 그러니까 검찰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 야 여기서 그러면 공수처 검사하고 수사 검사하고는 도대체 어떻게 이거 그 시간을 배분해서 넘겨야 되는 거야 등등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렇게 예. 얘기하고 또 뭐라 그러냐면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 등이 있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판결을 내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례가 없어요. 판례가 없으니까 하급심에서는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하. 그러니까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 지금.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을 이유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변호인들은 이 사람이 대통령이 구속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구속시키는 게 맞아요? 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이게 솔직한 얘기죠. 이게 판례도 없고 법에도 없어서 이거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나 이제 막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해소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그럴 경우에는 법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만약에 뭐가 뭔지 잘 모르겠으면 피의자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검찰이 유리한 쪽이나 혹은 공기관, 경찰이나 뭐 이런 쪽이 유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피의자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법원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으니까 솔직히 법도 없어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없다. 그럼 법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이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게 옳은지 그른지 우리도 잘 모르겠으니까 이 사람 주장대로 일단 해주자라고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은 25부는 이거 잘 모르겠다 이거. 25부 형사부가 이 재판하고 있는 형사일 거예요. 그 내란죄 맞습니다. 하고 있는 그 재판부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겠다. 이거 잘 모르겠으니까 이거 우리는 하여튼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법대로 그 법 절차나 내용이 잘 없으니까 피의자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 이거 석방시키는 거 예. 이거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이 내리니까 지금 뭐 발칵 뒤집혀졌잖아요. 바로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 게 뭐냐면 자 구속 유지 기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의 문제, 절차의 문제, 법에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 적법의 문제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네. 바로 자 궁금한 거는 그럼 구치소 바깥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구치소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당장 못 나오죠. 왜냐하면 이게 1심 판결이잖아요. 중앙지법의 1심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1심에서 이렇게 우리는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야, 뭐 당신들이 판결한 게 그게 맞는 거야? 우리도 상급심에 좀 따져봐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1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검찰이나 피고인이 항소, 상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2심으로 야, 우리 억울해. 그러니까 2심에 따져보겠어. 이건 검찰도 요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재판을 받은 피고인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고인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검찰이 재판부가 그렇게 결정 내렸어? 그러면 이거는 나는 항고할래. 그러니까 고법에서 다시 한번 판결을 해줘라고 항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구속 취소를 결정했지만 검찰에서는 못 받아들인다. 자, 우리는 즉각 항고해서 고등법원이 판결을 해달라. 다시 판결을 해달라. 그러면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유지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신병은 계속 그대로 구속이 되면서 그러면 우리는 고법에서 판결을 더 받아볼게라고 검찰이 결정을 할 수 있고, 근데 검찰이 그 반대로 그래? 그러면 우리는 인정을 할게라고 하면서 석방 지휘서를 법무부에 보내서 법무부에서 구치소로, 왜냐하면 교정당국을 관장하는 것은 법무부니까. 예. 그럼 법무부에서 오케이 검찰에서 쉽게 말하면 항소 포기하고 똑같은 거죠. 이거 1심 판결에 대해서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이거 받아들일게. 그래서 석방지휘서를 보내면 그러면 바로 풀려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석방지휘서를 보내느냐 아니면 즉시 항고를 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사실 항고는 7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고서 그 7일 동안은 안 풀어줘도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검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해서 우리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왜냐면 이걸 받아들이면 검찰로서는 야, 우리들이 한 게 다 엉터리였어. 라고 하는 걸 시인하는 식이 되잖아요. 야, 니네는 그 날짜 계산도 제대로 못하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거 니들이 계산한 게 틀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예. 한번 물어볼게. 라고 이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고법에서도 항고를 예를 들면 똑같은 결정을 내리면 대법에 재항고를 할 수 있어요.